와, 마침 이거 있네. 화성 어차. 이거 찍어야 돼. 어차인데, 이 성곽 일대를 관광시킬 수 있는, 우와, 어머나! 여기를 다 와보다니. 이야, 정말 말로만 듣던 장안문입니다. 어떡해? 약간 우리나라 아니고 무슨 중국 역사 드라마에 나오는 장소 같아요. 이렇게 이게 옹벽인데 이런 게 없대. 우리나라 성에. 성우 전진아의 지나온 시간. 안녕하세요. 지나온 시간에 성우 전진아입니다. 제가 수원의 핫플레이스라는 곳에 왔는데요. 이 정조대왕님의 아주 큰 신도시 프로젝트 수원 화성에 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하고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요. 오늘은 5.7km가 되는 성곽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다 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저기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저거가 이 성문을 닫는 그걸 뭐라고 하지? 문에 거는 거. 열쇠예요? 어. 열쇠 같은 거? 응, 실제로 쓰더라고요. 우와. 관광 안내도가 있나요? 아이고. 안내도가 있어요. 그래서 장안문이 북문인데 그 정문이래요. 그 다음에 팔달문이 남문이고 후문이고.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쪽에 윤건릉이 있습니다. 장안문 1794년 정조 18년에 창건했다. 아이고, 근데 한국 전쟁 때 문루가 파괴됐대요. 그리고 1975년에 복원했답니다. 장안문은 수원 화성의 북문이다. 정조는 장안의 의미를 북쪽으로 서울의 궁궐을 바라보고 남쪽으로 현룡원의 육릉을 바라보며 만년의 편안함을 길이 알린다라고 풀이했다. 문 밖에 항아리 모양의 옹성을 만들고 방어를 위해 좌우에 적대를 세웠다. 장안문은 남문인 팔달문과 더불어 화성에서 가장 웅장하고 높은 격식을 갖춘 건물이다. 높아, 위험해, 위험해. 어머, 어머, 어머. 와, 시원하다. 세상에.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 위는 못 올라가는 거겠지? 장안문 안에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야, 신기하다. 위는 개방이 안 되어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마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성곽길을 또 걸어볼까요? 저기 기구 보여요, 기구? 그러니까 여기 관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보도 있고 뭐 그런데 솔직히 5.7km 걷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다 나는 걸을 수 있지. 그리고 오늘 걸으러 왔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고 어르신들은 또 걷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기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봤던 어차 있잖아요. 어차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어차 타는 곳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꼭 알아보고 오세요. 오, 여기서 저기까지 다 보여.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우리 한 바퀴 다 돌 수 있겠지? 우와. 여기 청계천처럼 이렇게 시내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저 밑에 내려가야 되는데 7개의 이렇게 수문이 있어요.
와, 여기 사람들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북수문은 화성의 북쪽 성벽이 수원천과 만나는 곳에 설치한 수문이다. 7칸의 홍해문 위로 돌다리를 놓고 그 위에 누각을 지었는데 화홍문이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 여기가 화홍문인 거야. 집들도 다 이렇게 기와집이야. 이야. 저기 갈 수 있나 보다. 저기도 한번 가보자. 여기가 북안문이에요. 북안문은 화성 북쪽에는 비상출입문이래요. 비상출입문? 이건가? 비상출입문. 안문이랑 깊숙하고 후미진 곳에 설치하여 적이 모르게 출입하고 군수품을 조달하던 문을 의미한다. 아, 그런 거래. 내일 오전에 그러면 아침에 제가 10시 이전에 전화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동북강루 방화수류정. 동북강루는 화성 동북쪽 요층지에 세운 감시용 시설이다. 용도바위 위에 강루를 우뚝 세워 주변을 감시하고 화포를 쏠 수 있도록 했다. 군사시설이지만 아름다운 연못과 함께 있어 경치를 즐기는 정자로 많이 쓰였다. 정자의 별칭은 방화수류정이다. 정조는 이를 현룡원이 있는 화산과 수원 읍지를 옮긴 땅 유천을 가리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보통 군사들의 휴식을 위해 강로 1층에 온돌방을 만들었어. 방화수류정에는 임금을 위해 2층에 온돌방을 두고 창문을 설치했다. 조선 정조 21년 정월, 정조는 방화수류정에서 활쏘기를 하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읊은 시를 지었다. 지금은 온돌방과 창문이 사라졌지만 원형의 건축물이 잘 남아있다. 여기서 군사훈련 하셨다고. 여기 지붕이 너무 아름답잖아. 이야. 우와. 그 말로만 듣던 세상에. 여기도 너무 좋다. 여기 무슨 진짜 우리나라 아닌 것 같다. 아니 무슨 정조대왕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이런 걸 다. 용연은 화성의 북쪽 성밖에 있는 연못이다. 금강산 구룡연을 비롯해서 전국의 이름난 명소의 용연이라는 명칭이 두루 쓰였고 갖가지 전설이 있다. 화성의 용연은 용머리처럼 생긴 용두바위에서 유래했다. 용두바위 위에 있는 방화수류정은 용두각이라고도 부른다. 화성 성역 의궤에는 용연이 반달처럼 생겼어? 반달처럼 생겼고 용두바위는 물고기를 잡는 조대로 쓸만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용연에 물이 넘치면 서쪽의 출수구를 통해 수원천으로 흘러나간다. 출수구에는 용이 되기 전 단계의 짐승인 이무기상을 새겼는데 원형이 잘 남아있다. 용연에 비친 달이 떠오르는 모습인 용지대월은 화성에서 보아야 할 아름다운 경치로 꼽힌다. 끝나고 수원 갈비를 꼭 먹겠어. 육릉으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하려면 거기 밑에 수원읍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이쪽에다가 그 마을 주민들을 이주를 시켜요. 근데 그냥 가라고 하면 안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역사책에서 보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야. 이주 비용도 주고 집 지으라고 돈도 주고 세금도 면해주고 황복도 면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했으니까 백성들이 여기 와서 살겠죠? 거기 군사 기지가 또 있었대요. 남쪽에서 오는 왜적들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이 있는 곳이 있었다네요. 그것도 또 육릉 그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옮겨야 되잖아.
안 그러면 거기 능을 건설을 못 하니까 그거를 들어서 조정 대신들이 거기 민가도 있고 군인들도 있어서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거기 사람 살기 좋지 않다. 이쪽에 팔달산 아래에 더 좋은 위치가 있다. 그래서 다 옮겨라. 내가 비용 대줄게. 그래가지고 다 이쪽으로 옮긴 거죠. 그러고서 왕릉을 거기다 지은 거예요. 백성들은 옮겼어. 그럼 양반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유인책을 해야 되나? 그래서 양반들한테도 혜택을 줘요. 보통 그 과거 시험을 보려면 3년에 한 번씩 봐야 되잖아. 시험이 없어. 근데 이쪽으로 오면 특별 시험을 보게 해준대요. 특별히 볼 수 있는 거야, 시험을. 더군다나 1년에 한 번씩 왕이 1년에 한 번 이상을 아버지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볼 때마다 왕 행차하면 과거 시험 보잖아요. 그냥 또 시험이 있는 거야. 자격 조건들을 낮춰줬대요. 여기서 시험도 자주 있고 합격률도 높다고 하니까 양반들이 이제 이주를 해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시전이라고 상설시장이 한양에만 허가가 됐었대요. 그거를 여기서도 허가를 해준 거지. 그래서 상인들을 유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설시장이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동장대. 동장대는 장수가 군사훈련을 지휘하던 곳으로 연무대라고도 불린다. 화성에는 두 곳의 장대가 있는데 동장대는 평상시 군사들이 훈련하는 장소로 쓰고 서장대는 군사훈련 지휘소로 썼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군사들 훈련하는 데인가 봐요. 동장대는 대지 전체를 3단으로 나누고 마당 한가운데 장수가 말을 타고 오를 수 있도록 경사로를 만들었다. 본래 전면은 개방하고 나머지 3면은 벽이나 창문을 단 형태였으며 가장 안쪽에 온돌방 한 칸이 있었다. 건물 뒤쪽으로는 수키화로 담장을 꾸민 영농장이 있다. 정조는 동장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려주는 호궤 행사를 베풀었다. 화성 축성이 마무리되던 시기인 1796년 8월 19일 감독관과 일꾼 등 2,700여 명이 호궤에 참여했다. 이거 조금 왔는데 밥을 먹었어야 돼. 쉴 거야. 으아. 동북공심돈. 동북공심돈은 화성 동북 쪽에 세운 막루로 주변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시설이다. 공심돈은 속이 빈 돈대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성곽 중 화성에서만 볼 수 있다. 보통 돈대는 성곽과 떨어진 높은 곳에 세워 적을 감시하는 시설이나 동북공심돈은 성벽 안쪽에 설치했다. 외벽에는 밖을 감시하고 화포로 공격할 수 있는 구멍을 곳곳에 뚫었다. 창룡문. 창룡문은 수원 화성의 동문이다. 창은 푸른색을 가리키므로 동쪽 방향을 지키는 신령한 청룡을 상징한다. 돌출된 좌우 성벽이 자연스럽게 성문을 보호하는 치성 역할을 한다. 문 안쪽의 넓은 공터는 군사들의 훈련장으로 쓰였다. 조선시대 건축에는 일정한 위계 질서가 있다. 같은 성문이지만 장안문과 팔달문은 높은 격식을 갖춘 반면 창룡문과 화서문은 한 단계 격을 낮춘 형태이다. 장안문과 팔달문이 2층 문루의 우진각 지붕인 반면 창룡문과 화서문은 1층 문루의 팔짝 지붕이다. 옹성은 서울의 흥인지문처럼 한쪽 모서리를 열어둔 형태다. 아, 그래서 창룡문은 그 장안문을 이렇게 삥 둘러서 갇혀져 있는 형태였잖아요. 근데 창룡문은 여기 옆에가 뚫려 있대요. 근데 나무가 저렇게
팔달문. 팔달문은 수원 화성의 남문이다. 정조는 팔달의 의미를 산 이름이 팔달이어서 문도 팔달이며 사방팔방에서 배와 수레가 모인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팔달문 주변은 삼남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이어서 화성 축성 전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다. 장안문과 마찬가지로 문 밖에 항아리 모양의 옹성을 만들고 방어를 위해 좌우에 적대를 세웠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돼 있나 봐. 들어가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창룡문까지 걸어서 성곽길 따러 갔다가 팔달문까지 걸어와야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택시 타고 왔어요. 그래서 팔달문을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팔달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여 있네요. 그리고 재래시장 반대쪽에 있는 곳에 이렇게 관광 안내소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다시 성곽길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저와 함께 다시 가보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복원 서쪽 성벽, 수원 화성은 팔달문을 기준으로 좌우 성벽이 단절되어 있대요. 이곳은 팔달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성벽이 팔달문과 이어지는 구간으로 120m의 성벽에 남서적대와 남은구가 있었다. 남서적대는 팔달문에서 서쪽으로 약 49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남동적대와 함께 성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대요. 아이고 여기 아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게 앉아 계시나요? 우리 갈 길이 멉니다. 저기 이렇게 30분 올라가야 되는데 나 못 가겠어. 화서문. 화서문은 수원 화성의 서문이다. 화성의 서쪽이란 뜻이지만 서쪽에는 팔달산이 있어 서북 쪽에 문을 두었다. 문 밖으로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어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높다란 서북 공심돈을 함께 세웠다. 장안문 갔다가 이렇게 와서 창룡문까지 걸었는데 뛰고 건너뛰고 팔달문 왔다가 지금 여기 화서문으로 걸어왔거든요. 팔달문에서부터 화서문까지. 그럼 좀만 더 가면 장안문이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절반은 걸었다 칩시다. 사실 걸었어. 절반 걸었다 칩시다. 이거 화서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거고, 새 것처럼 새 돌은 이제 바꾼 건데, 여기는 그러면 옛날 돌들이 많이 남아 있었나 본데. 아무튼 이 수원 안에 이제 백성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양반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상인들도 이렇게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마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을 쌓아야 된다네요. 읍성을. 대신이 이제 거의 구색이 갖춰진 마을이니까 이제 성벽을 좀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정조한테 얘기한 거죠. 정조가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있어. 정약용한테 내가 얘기를 해놨어. 그러면서 이제 정약용한테 맡겼던 구상 안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789년에 정조가 아버지 묘를 이장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수원을 제2의 신도시로 만들려고 준비를 착착착착착 진행을 해서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95년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회가변을 잔치 열려고 오고 8일간의 행궁을 하고, 그리고 96년에 2년 9개월에 걸쳐서 이 화성 행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원래는 한 10년 계획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복지가 너무 잘 됐던 거지. 예전에는 숙종 때 이전에는
그 나라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임금을 주지 않았대요. 근데 숙종 때 이후로는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씩 줬나 보죠. 그랬는데 정조대왕께서 이 성을 축조할 때에는 뭐 우리 흔히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뭐 임금 주는데 뭐 시간까지 계산해서 주고, 그리고 뭐 하다가 다치면 치료소를 만들어 가지고 치료해 주고,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더위 피하라고 약 주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정승들만 쓴다는 털모자에 털옷까지 지급해 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 가지고, 그리고 일을 하면 한 만큼의 수당이 나오니까 열심히 공사를 하고, 더군다나 정약용이 그 무거운 돌들을 들 수 있는 기구들까지 만들어 가지고 10년 공사가 2년 9개월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와가지고 노후를 즐기시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1800년에 돌아가셔서, 안타깝게도 여기서 생활을 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그 이장하고 나서 거의 한 11년 동안 13번 정도 오셨대요. 아, 그리고 재미난 거 있다. 원래 여기가 5.7km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이 성곽을 지을 때 생각했던 거는, 정약용이 갖고 왔던 거는 4.5km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초반에 정조 임금께서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지도를 이렇게 정약용이 그려온 거를 보고, 아 여기가 그 장안문이구나, 아 여기가 팔달문이구나, 이렇게 막 보셨을 거 아니에요. 높은 데 올라가셔가지고. 그랬는데 그 지도상으로 보면 동그랗게 생긴 약간 타원형의 설계도가 있었는데, 그것대로 하면 민가가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가가 성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집어넣어. 그래서 그 바깥으로 또 성곽 만들고, 그 다음에 군부대 훈련장이 바깥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군 훈련장도 안으로 집어넣고 해서 약간 타원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긴 했지만 5.7km라는 수원 화성을 그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장안문은 북쪽문이잖아요. 정문은 남쪽을 정문이라고 하는데 장안문은 북쪽이 있는데 거기가 정문이에요. 수원 성곽 중에. 왜 그러냐면 그 장안문에서 일직선으로 가면 한양이 있거든요. 그러면 왕이 행차하는 첫 번째 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정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안문이 정문이 되고, 팔달문이 후문이 되고, 그 옆쪽으로 해서 팔달문으로 나가서 이제 윤건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수원 화성 안에 있는 집들은 동향으로 지었다고 하네요. 배산 임수로 하면 북쪽으로 집이 이렇게 있고 남향으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어떻게 나냐면 동서로 난대요. 동서로 나는데 여기는 한양에서 밑에 있는 그 남북으로 길이 나야 되는 통로의 요충지니까 그렇게 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보면 집을 남향이나 북향으로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조대왕이랑 대신들이, 그러면 이거 길을 따라서 집 방향을 90도로만 틀면 대로를 놓을 수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수원 화성에 있는 집들은 동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수원이 여기가 산성이 아니고 읍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읍성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정조 시대만 해도 권총도 권총이지만 화포로 싸우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높게 쌓아봤자 뭐 포격하는 거에 쏠 때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쌓고 그리고 튼튼하게 짓는 게 특색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읍성은 대부분 그 막을 수 없는 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성으로 다 대피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완전히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평산성을 목적으로 해서 지은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포에도 강하게 막을 수 있고
곳곳에 포도 넣고 구멍을 많이 만들어서 그 정말 전쟁에 특화된 그런 성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쟁이 6.25 때 일어납니다. 조선시대에는 일어나지 않고 정조의 꿈과 미래가 담겼던 신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글은 창덕궁 후원에 존덕정에 가보시면 현판에 그 정조가 쓴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이 너무 긴데 그거를 다 가져올 순 없고 제가 발췌를 좀 해서 왔습니다. 거기에 만천명월 주인옹이라는 글이 쓰여 있는데요. 이게 정조대왕님의 호였대요. 정조대왕님 호가 3개나 있으셨다고 하는데 스스로 지으신 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 뜻이요, 만개의 신에 비추어진 달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네요. 만천명월 주인옹. 만천명월 주인옹은 말한다. 내가 많은 사람을 겪어보았는데 아침에 들어왔다가 저녁에 나가고 무리지어 쫓아다니며 가는 것인지 오는 것인지 모르는 자도 있었다. 내가 처음에는 그들 모두를 자신의 마음으로 미루어도 보고 일부러 믿어도 보고 또 그의 재능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일을 맡겨 단련도 시켜보고 혹은 흥기시키고 혹은 진작시키고 규제하여 바르게도 하고 구분자는 교정하여 바로잡고 하면서 그 숱한 과정에 피곤함을 느껴온 지 언 20여 년이 되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성인을 배우는 일이다. 비유하자면 달이 물 속에 있어도 하늘에 있는 달은 그대로 밝은 것과 같다. 달은 각기 그 형태에 따라 비춰줄 뿐이다. 물이 흐르면 달도 함께 흐르고 물이 멎으면 달도 함께 먹고 물이 거슬러 올라가면 달도 함께 거슬러 올라가고 물이 소용돌이 치면 달도 함께 소용돌이 친다. 거기에서 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달이 비쳐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 각자의 얼굴이고 달은 태극인데 그 태극은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만천의 밝은 달에 태극의 신비한 작용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내가 머무는 처소에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써서 나의 호로 삼기로 한 것이다. 무오년 1798년 12월 3일에 쓴 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수원 화성을 찾아와 봤습니다. 장안문, 북문을 통해서 이렇게 쭉 돌다가 팔달문까지 왔고요. 팔달문에서 화성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장안문에 차가 있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고 싶었고 초반에 제가 오늘 목표가 다 도는 거라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가을쯤 축제가 또 있다고 해요. 10월에. 그러면 그때 한번 단풍 들 때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정조대왕님의 화성에 와서 정말 뜻깊었고 그리고 행궁도 가보고 능도 가봤는데요. 수원은 정말 가볼 곳이 많은 정조대왕님의 신도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찾아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